간단하게 냄새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매 진단을 조기에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이처럼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때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가 진행된 1년 안에 15%에서 20%, 6년이 지나면 약 80%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계속 치매에 대한 치료가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치매에 대한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조기에 이제 적용을 함에 따라서 치매의 경과를 상당히 늦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을 해서 치매 중에 약 15% 내지 20% 정도는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치매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조기 치료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가족의 역할이다. 치매를 이겨내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크리스틴.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일깨워주면서 투병 의지를 북돋아준 남편이었다. 전 아내가 무엇을 못하게 됐는지보다는 오로지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죠. 아름다운 추억은 물론 나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어 더욱 가슴 아픈 병 치매. 하지만 치매로 잃어버린 것들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매와 싸워 나간다면 치매 극복이라는 희망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치매 환자 수는 약 35만 명. 고령 사회를 맞는 2019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시설을 이용해야 할 중증 환자만 약 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치매 요양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18,000여 명에 불과하죠. 지금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조기 진단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인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매년 100여 개씩 늘려나가면서 적어도 2009년이나 10년경에는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007년 조금 늦으면 8년 7월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그 노인의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요양보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노인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체계적으로 경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정 파괴범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치매.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가족들의 겪는 고통이 큽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살고 있는 치매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몸의 특정 부분이 무언가에 닿거나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통증 환자들인데요. 심하면은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겪게 되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마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만성 통증,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서영배 씨. 세수를 하던 중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또다시 통증이 시작된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물방울에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 그때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몇 알의 진통제가 전부이다. 좀 더 마셔요. 물을 마셔야지 빨리. 하지만 극심한 통증은 진통제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고통은 점점 심해진다. 어떡하지? 2년째 반복되는 통증과의 싸움.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치료도 받고 있지만 발작처럼 일어나는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내는 괴롭기만 하다.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통증을 심하게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정말 못 보겠어요. 떨고 그래. 요양선을 몰던 서영배 씨에게 이상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추락사고를 당하면서부터다. 배에서 떨어지면서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에 골절상을 입었다. 문제는 치료가 끝난 뒤였다. 오른쪽 다리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계속 나타난 것이다. 그냥 보통 이렇게 여자의 긴 머리카락 하나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씩 한번 지나가도 무슨 그냥 칼날 한 5개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샥 이렇게 긁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찢어지는 느낌, 타는 느낌, 그런 거에 장렬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죠.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부인의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서영배 씨. 결국 직장생활까지 포기해야 했다. 사고 이후 180도로 달라진 생활. 진통제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다. 오늘 그냥 그지 뭘 이렇게 만졌어. 피부나 이 사지 말단에 수용체들이 있어서요. 한 1제곱센티미터에 2,000개 이상의 수용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압력이랄지 아니면 온도 또는 기계적인 자극, 화학적인 자극,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저희 뇌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건 어떤 느낌이구나, 좋은 느낌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경들의 만약에 또는 이러한 수용체들의 이상이 생기고 기능 이상이 생겨서 조그만한 이런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경의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정상적인 통증은 신체에 가해지는 외부 자극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면 단순한 감각도 심각한 통증으로 바꾸어 인식한다. 장기간 지속된 통증은 뇌에 혼란을 주고 감각 이상을 일으켜 결국 만성 신경통증에 이르는 것이다. 서영배 씨가 앓고 있는 복합 부위 통증은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요건 어떠세요? 선생님 잠깐, 거기는 그쪽은 지금 제가 엄지 발가락하고 요 발가락 사이사이 엄지 검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듭니다. 위쪽은요? 이 정도는 되죠. 현재 서영배 씨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10을 최고치로 봤을 때 8에서 9 사이. 그렇다면 만성신경 통증으로 인한 고통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관절통이나 치통, 타박상과 같은 일반적인 통증이 25 미만이라면 만성신경 통증은 45에 해당된다.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 중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다. 서영배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신경차단술을 받고 있다. 신경차단술은 발병 초기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는데 마취제로 통증을 일으키는 교감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몸의 통증이 그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는데 그 신경이 척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면접 부위에서 대개는 저희가 신경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의 전달 경로를 막고 통증